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실무적인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신도 사역을 이제 실제로 할 때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건 훈련입니다. 근데 훈련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훈련을 어떤 훈련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은사 찾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은사가 이 탤런트 재능이 뭔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죽을 때까지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를 전국에서 한 1450교회가 견학을 다녀갔는데, 오신 분들이 대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모시고 오면 거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딱 앉아서 내가 강의하기 전에 물어봐요. 어떤 여자분이 앉아있으면 거의 이제 보면 딱 보여요. 권사인지 이 정도는 그냥 구분이 돼. 그래서 권사님이시죠? 그럼 기다고 그래요. 권사님 잘하시는 게 뭐예요? 특기가 뭐예요? 이러면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러는데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명답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특기예요.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겸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지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이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즐겁게 하겠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고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은사를 찾아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MBTI 세미나입니다. 이거는 요즘에는 웬만한 회사, 조그마한 회사도 지금은 다 해요. 학생들도 당연히 하고. 왜냐하면 물론 이것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 고유한 그 성격 유형을 16가지 중에 내가 어느 쪽에 속하냐,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N계열이냐 P계열이냐고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이게 지금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는 일반화 됐다는 얘기예요. MBTI 세미나가. 근데 이거 하면 장점이 뭐냐면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맞는데 또 하나 부수적인 게 뭐냐면 나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직장도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아우, 저 골 때리네. 진짜 아우, 저거. 그런 인간이 어디 가나 꼭 있거든요.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직장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그런데 그 인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지금 크게 드러나고 부각돼 있지 장점이 드러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16가지 고유한 성격 모두가 똑같이 원리가 있는데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거나 단점만 있고 장점이 없는 성격은 16가지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이 묘하게도 단점만 부각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 아우, 저 골치. 그러는데 그 리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지금 골칫덩어리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사람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MBTI 세미나가 아주 필요해요. 두 번째는 MBTI 세미나 다음에 뭐 하냐면 은사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은사 세미나는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도란노 계열이 있고 내비게이터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두 가지를 다 공부했는데 두 가지가 90% 이상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걸 하나 상관없어요. 그냥 둘 중 하나만 하면 돼. 그런데 이 은사 세미나 안에는 은사 발견, 은사 배치, 은사 활용, 은사 평가 이런 이 조그마한 세미나들이 한 4-5개가 묶어져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성경적 은사 분류법으로 봤을 때 나는 어느 쪽의 어느 은사에 속하느냐도 알 수 있고, 이 은사는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역에가 적합하다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은사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기 탤런트를 거의 이제 찾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교회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어떤 분야 사역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게 답이 딱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MBTI 세미나, 은사 세미나 두 가지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끝났으면은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 축구선수가 가령 최경주 같은 경우에 골프를 아무리 골프가 내 은사거나 운동이 내 은사거나 그걸 깨달았어도, 아니, 뭐, 제일 좋은 골프채 그 한 세트를 샀다고 해도 안방에서 골프할 것입니까? 골프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축구가 재능이라고 하는 걸 찾았으면 이 사람은 뭐 국제규격의 축구화와 축구공을 샀어도 방 안에서 할 겁니까? 운동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 은사가 뭔지를 알았어도 은사를 활용하고 뛸 수 있는 무대, 운동장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과도하게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책 뒤에가 그 뒤쪽에는 120페이지 이후로 40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위원회 그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강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는 은사 활용의 운동장이고 무대입니다. 이 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그 600개나 800개 되는 그 위원회 리스트를 이게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전 교인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자기가 내년도에는 어느 위원회에서 뭐 일하고 사역하고 싶은가 이거를 체크해서 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위원회 그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조정사역위원회에서 그걸 다 이제 체크해가지고 이게 그 집계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안을 나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받아보고, 이게 그걸 이제 그 나눠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데에다 배치해 주는 걸 원칙으로는 하는데, 두 가지 경우에는 여러분이 체크해서 내도 그다 배정을 못 한다. 첫째, 은사 테스트를 해봤는데, 은사 세미나 했는데 자기 은사가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예를 들면 뭐 찬양단 같은 경우,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찬양단이 따로 있고 저녁 따로 있고 수요일 저녁 따로 있고 금요 심야 따로 있고, 찬양단이 독립된 찬양단이 4개가 있는데, 찬양단은 그래도 예배 시간마다 와서 그냥 얼굴 내고 그러니까 거의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노래가 전혀 재능이 아닌데 앞에 나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공표 친 사람들 또 숫자가 꽤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재능이 아닌데 체크해 놓으면 여기는 배정할 수가 없다, 이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한 위원회 정원이 한 10명 되는데 인기 있는 위원회여 가지고 50명 100명이 몰려버렸다, 그러면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는데, 어째서 나는 안 해줬냐, 이렇게 그냥 서운하지 말아라, 시험 들지 말아라 하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사역을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